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짜증이 밀려오진 않나요?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유독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마가 되는 걸까요? 타인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운 미소를 보이면서도 현관문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날선 감정을 쏟아내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밤마다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독한 말을 내뱉고 마는 당신. 이런 모순적인 행동 뒤에는 우리도 미처 몰랐던 깊은 심리적 갈망과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아주 특별한 심리학 여행입니다. 당신이 결코 나쁜 퍼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를 함께 건너가는 곳, 어른이 심리학입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부터 손주를 보시는 70대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말 못할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는 화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쌓인 내공으로 남들에게는 허허실실 잘만 넘기는데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구는 걸까요? 밖에서는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우리가 정작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에서는 날선가시를 세우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사실 현대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몸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참으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민낯과 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을 파헤치고 다시금 따뜻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천사가 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생존 본능 때문이죠. 직장 상사나 고객에게 화를 냈을 때 겪게 될 뒷감당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필터링을 거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죠. 마치 낡고 편한 잠옷처럼 가족은 내 모든 허물을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입니다. 밖에서 꽉 조이는 정장을 입고 버티다 집에 와서야 비로소 숨을 쉬듯 억눌렸던 감정의 지퍼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밖에서 온종일 감정을 억제하느라 자아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인내심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배터리와 같아서 직장에서 그 배터리를 다 써버리고 귀가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킬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의 친절함이 사실은 집에서의 신경질을 담보로 빌려온 가짜 평화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가 감정의 배설구가 되어버리는 비극은 우리가 가족을 타인이 아닌 나의 일부로 착각하는 오만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동일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타인이 아닌 나의 확장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듯 배우자나 자녀도 내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일도 가족이 그러면 너는 대체 그래 라며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어느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상대를 내 틀에 가두려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아 경계, 이고 바운더리가 모호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를 나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통제가 되고 분노는 그 통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일종의 비명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건강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전이 혹은 치환, 디스플레이스먼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위협적인 대상에게 직접 표출하기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방어기제입니다. 낮 동안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마음속에 독소처럼 쌓여 어디론가 분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터에서는 감히 화를 내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게 되죠.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퇴근길 가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여러분과 함께 현관문을 넘습니다. 이때 거실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남편의 양말이나 숙제는 뒷전인 채 개임에 열중하는 아이의 모습은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정당한 명분이 되어줍니다. 사실은 낮에 겪은 서러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만 엉뚱한 가족의 사소한 실수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며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아껴야 할 가족은 나의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그저 오물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가 울고 있지는 않나요? 60, 70대 시니어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늘 완벽해야만 인정받았던 결핍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아이의 상처라고 부르는데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감정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의 어느 결핍된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죠. 배우자가 내 말을 조금만 건성으로 들어도 마치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절당했던 공포가 되살아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는 일침은 사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어린 시절의 슬픈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의 텅 빈 구멍을 가족에게 억지로 채워달라고 강요할수록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분노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초입니다. 분노를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폭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가동되어 상황을 판단하기까지는 최소 6초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를 편도체 납치, 어미그덜러 하이잭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불길도 딱 6초만 견디면 전두엽이라는 소방관이 출동해 냉정한 판단력을 되찾아줍니다. 화가 치밀 때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라고 스스로 묻거나 발바닥이 땅에 닿아있는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숫자를 세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찰나가 파멸적인 말실수를 막아주는 우리 가정의 골든타임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진 대사를 날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중에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게 될 독설은 이 6초의 여유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너화법, 유메시지를 씁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은 상대의 뇌에서 위협으로 인식되어 방어기제를 자극하고 싸움만 키울 뿐입니다. 대신 나의 상태와 감정을 주어로 전달하는 나화법, 아이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걱정도 되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사실 진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2차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 뜨거운 화의 장막 밑에는 서운함, 외로움, 불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1차 감정이 숨어 있죠. 화라는 거친 가면 뒤에 숨은 나의 연약하고 진실된 속마음을 용기 내어 보여주는 연습을 하세요. 비난이 아닌 진실된 감정 전달은 상대의 날선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처음엔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색하겠지만 이 작은 말의 변화가 수십 년간 쌓인 가족 간의 앙금을 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적당한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영역을 너무 쉽게 침범하곤 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밀착된 가족 관계라고 부르는데 서로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비극적인 갈등은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가 장성한 50에서 70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의 인생은 오롯이 자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며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내 노후의 불안이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대리만족의 실패를 자녀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투사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결국은 나와 분리된 타인임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분노하기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서로를 조금만 더 남처럼 정중하게 대하고 각자의 독립적인 경계를 존중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도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줄 행복도 없습니다. 3040세대는 직장과 육아라는 거대한 파도에 치여 살고 5060세대는 노부모 봉양과 성인 자녀 걱정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고충을 겪으며 정작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돌봄의 결여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창고가 비어있으면 아주 작은 외부 자극에도 평정심을 잃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비행기 사고 시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써야 아이를 구할 수 있듯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사소한 습관이 내 감정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내 마음에 잔이 가득 차서 넘칠 때 비로소 타인에게 건넬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타인을 위해 충분히 고생해왔고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었을까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본 간호사 브론이 외어는 사람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을 꼽았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이 쉬운 말을 내뱉는데 우리는 왜 그리 인색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가짜 갑옷을 입고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보낸 시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회한으로 남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악마가 아닙니다. 화를 냈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잘 살고 싶었고 그만큼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서툴게 표현되어 엇나갔던 것뿐이니까요. 이제 그 뜨거운 에너지를 타인을 향한 독설이 아닌 나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고 가족의 손을 먼저 맞잡는 용기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오늘 당신이 건네는 부드러운 눈길 한 번이 훗날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밖에서 애써 유지하던 천사의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부드러운 말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화를 냈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지쳐 있었구나라고 먼저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다정한 말 한마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오늘 현관문을 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0.5초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꾸고 결국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까지 녹이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어른이 심리학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특별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오늘만큼은 꼭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댓글창에 그 마음을 짧게 남겨보세요. 마음을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치유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현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라고 부르는데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복잡한 죄책감이나 분노를 문장으로 정리해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막연했던 감정은 비로소 객관화되고 통제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자신의 깊은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글쓰기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댓글을 적는 행위는 단순히 소통을 넘어
여러분의 이성적인 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돕는 치유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병이 되지만 나누면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니 이곳에서만큼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을 읽으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어른이 심리학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날을 만날 수 있는 심리학 지식을 매주 배달해드립니다. 주변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심리적 만족감과 평온을 얻는 헬퍼스 하이, 헬퍼즈 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변화를 돕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긍정적인 엔도르핀이 솟아나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누군가의 아픈 밤을 어루만지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자가 되어주는 이 여정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왜 누구는 나이 들수록 존경받고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데 누구는 자꾸만 고립되는 걸까요? 그 미묘하지만 거대한 차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가소성이 줄어들며 자신의 경험만을 정답이라 믿는 인지적 경직성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이 지닌 정서적 개방성의 비밀은 무엇인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저도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은 타인에게 쏟았던 엄격한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동안 참 애썼다. 너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